나무마다 자기 몫의 온도가 부족할 차가운 계절을 앞두고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높고 푸른 하늘과 들녘에 한들한들 피어나는 고운 꽃은 급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토록 감성이 충만해지고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 감각이 깨어나는 계절. 문화를 통해 일상적인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우 제주컬처는 문화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여유와 예술가들의 특별한 시선을 기대하며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에 위치한 제주 현대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자연 속 열려있는 공간이자 예술과 인간, 문화가 서로 만나 소통하는 현대미술관. 이곳에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전시회가 한창인데요. 바로 지난 9월 2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주 비엔날레 2017입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주 비엔날레 2017은 지난 9월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투어리즘이란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 자연환경 등이 박제화되거나 사라지는 문제, 원주민과 입도민 등 제주 구성원의 갈등과 변화 양상 등을 15개 나라 70개 팀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함께 성찰하는 전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좋은 가을에 현대미술관에 와 있는데요. 현대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전시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주 비엔날레에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네.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 현대미술관, 알트르 비행장, 그리고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예술공간 이하, 그리고 서귀포시 원도심에 이중섭 거리 이렇게 5개 전시 중에 두 번째 코스로 제주 현대미술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관련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지는 제주 현대미술관에는 지금 제주 비엔날레 2017과 연계된 전시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는 생태와 예술의 관계,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태도,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가 투어리즘이던데 왜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관광을 둘러싼 어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제주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대체 관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왜 관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던지고 매스투어리즘이라든지 오버투어리즘과 같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 문제들을 짚어보는 작품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면서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져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 그러나 이미 전 세계 유명 관광지는 오버투어리즘,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같은 문제에 시달리며 관광의 현실을 돌이켜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간이 왜 관광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이끌어내는데요. 관광에 대한 깊은 성찰과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이 시점. 제주 비엔날레는 오늘날 우리에게 관광은 어떤 의미인지, 관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예술가들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관광하면 떠올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먹고 보고 즐기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각적으로 이 관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대미술관이 이 제주 비엔날레에서 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지금 전시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현대미술관에서는 관광 그리고 개발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태도의 문제들을 좀 네. 짚고자 하는 작품들을 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강정마을이라든지 제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주 비엔날레 2코스 현대미술관에서는 모두 11개 팀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관광 산업의 현 주소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개발이 1순위인 현대사회에서 환경은 빠르게 파괴되고 있고 굴곡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답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그 비엔날레에 그럼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국내외 작가 70여 팀이 이번 제주 비엔날레 참여를 했고요. 네. 현대미술관에는 1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1팀 가운데 우리 제주 지역 작가들도 좀 계신가요? 제주 지역 작가로는 이지유 작가님이 네. 계시고요. 고승욱 작가님, 그리고 탐미업 회원 작가들과 광주의 작가들과 함께 제주의 4.3 그리고 광주의 5.18의 이제 상징적인 장소들을 네. 순례를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관련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첫 비엔날레인 만큼 총 70개 팀의 현대 미술가 중에서도 17개 팀의 제주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모호하면서도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의 이 작품은 고향 제주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회화로 풀어내고 있는 이지유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엔 어떤 제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 전시회장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작품이 그 배가 하나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그 배는 기미가요 마루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군대환인데 기미가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국가적 그런 의미를 가진 저 군대환이라는 배가 옛날 일제시대 때 제주도 분들을 많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데리고 갔는데 네. 그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주도 전체 인구의 25% 정도를 오사카로 날랐다고 해요. 4분의 1이나요? 네. 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갈 때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겠죠. 이제 거기서 맞닥뜨린 것이 이제 거기에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차별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던 이유가 이제 말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출입 금지령이 있었는데 그 몇백 년간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나가게 해준 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배인데 그렇네요. 거기서 당한 그런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에 물들게 됐고 이제 그게 이제 4.3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4.3이 결국 6.25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어쩌면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나비 효과를 가져온 어떤 엄청난 배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류 역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통해서 조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인 4.3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한 척의 배. 역사 속 슬픈 사연을 환기시키고자 어려운 메시지를 담아낸 이지유 작가의 고민과 노력들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또 벽에 있던데 제가 좀 읽어봤더니 굉장히 그 나의 일상처럼 써 내려갔지만 일제시대 그리고 4.3, 6.25까지 이렇게 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저 글은 사실 그 제주의 가족, 북한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강경자 할머니라는 분의 구술을 이제 다시 편집한 내용인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네. 이분의 경우 가족이 이제 제주도, 일본, 이제 북한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졌는데 굉장히 그 경계 안에서 이제 정체가 없어진 네.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제주도 왔었는데
그 옛날 기억 때문에 약간 정신이 나가버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주도로. 수가 없는 거군요. 제주는 여행지로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섬이지만 가슴 아픈 역사를 겪으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지우 작가는 그녀만의 시선으로 작품에 담아냅니다. 앞으로 제주가 지향해야 할 투어의 개념에 이런 역사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선주민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생긴 단어가 선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작 우리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각이나 그런 의견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배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이해가 많아지면 좋게 풀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유리알과 자개 조각을 이용해 제주를 표현한 김유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와 관광지로서 이미지화된 제주, 두 개의 정체성 속에서의 혼란, 상처, 고통, 억압 등을 표현했는데요. 파편마저도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담은 그녀의 작품이 마치 일찍 찾아온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네, 이곳 전시실에는 김유선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 제주 출신은 아니시지만 제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개와 크리스탈 그리고 진주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번 제주 비엔날레에서는 그 관광지로서의 제주와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의 두 가지 모습을 이제 자개의 파편화된 모습으로,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개와 진주, 크리스탈을 가지고 그 양면성을 보여주셨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리는 눈물을 상징하는데요. 뭐 아름답지만 그 뒤에 항상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을 눈물, 그래서 유리로 표현을 해주신 작품입니다. 제주 비엔날레 2017에서는 관광 산업으로 급변하는 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이슈임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24개 팀의 해외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미술관에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도 출신의 작가 쉴파 굽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문장이 6개의 언어로 새겨진 비석은 관람객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수행적인 작품입니다. 또 사진을 매개로 도시 개발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있는 스페인 작가 디오니시오 곤잘레스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작가가 선택한 장소, 베니스, 하롱, 도핀 아일랜드 등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터전을 마련하기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들로 수상도시 혹은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 위협을 많이 받는 곳인데요. 이 지역은 모두 과도한 관광과 개발로 지역 정체성 상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과 디지털로 재구성한 건축물들을 한 프레임에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허구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매해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원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는데, 그 원래 존재하는 건축물 이외에 허구적인 건축물, 특히 이제 거주가 가능한 그런 건축물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보지 못하는 유토피아를 이 사진 프레임 안에서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관광은 우리 삶에 빛과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관광에 대한 깊은 성찰과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 시점. 관광 산업이 야기하는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제주에서 펼쳐지는 제주 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장소는 좀 영상하고 미디어 같이 합쳐서 그런 작품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인상적인 그런 것은 그
failed investment in fossil, 환경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global warming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라도 그런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영상을 보고 네, 더 알았어요. 리슨 투 더 시티는 콘크리트 군사시설이 들어선 제주의 강정마을.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댐으로 녹조가 생긴 내성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된 옥바라지 골목까지 변화와 파괴 속에 공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질문을 던집니다. 네, 저희가 외국 작가들 작품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Listen to the City라는 작가의 전시실인데 어떤 작가예요? 이 리슨 투 더 시티는 잃어버린 곳들, 도시 개발이나 난개발 등 때문에 잃어버린 곳들을 투어리즘의 어떤 태도로 작업을 하고 취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제주 비엔날레에서는 서울 서대문구의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서대문 형무소 바로 옆에 작은 골목이 있거든요. 그 골목이 철거 대상이 되면서 그걸 기록한 것, 그리고 이번에 강정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정마을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3채널의 영상으로 담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하면 네. 즐기고 보고 느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사회 문제까지 접목을 시켰네요. 더 로드 43518 아마도의 작품은 4.3과 5.18의 정신에 깃든 제주와 광주의 장소와 이야기들을 22인의 서로 다른 예술가들이 제주의 4.3과 광주의 5.18 항쟁을 예술로 잇는 도보 예술관광을 통해 각자의 시선으로 다가가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홍진숙 작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뵈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 비엔날레에서 더 로드 4.3.5.18 아마도 라는 그런 프로젝트 팀으로 또 작품을 내셨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평화공원을 갔는데 평화공원 안에 나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나비가 들어와서 그날 갔던 기억을 네. 이렇게 4.3 평화공원과 그 이덕구 산전에서 봤던 그 나비를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광주를 갔더니 민주화운동 기록관에는 이런 이제 구멍난 이제 유리도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물 중에 또 이런 광주 주먹밥 낭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다 주먹밥을 놓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식량을 공급했던 것이고, 그 택시 운전사 거기 영화에도 보니까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드라는 그 길을 합성해서 저는 나비하고 지금 낭푼이 하고 연결시켜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접으면 하나의 책이 되고요. 펼치면 어떤 설치물처럼 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더 로드 4.3.5.18 아마도의 순례는 총 6일간 제주와 광주에서 펼쳐졌는데요. 그 길을 걸으며 느낀 감정이 홍진숙 작가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처음 마련되고 있고 투어리즘이란 주제로 지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실 수 있어요? 네, 12월 3일까지 아. 전시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관람객들이 오셔서 좀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관광 산업으로서 산업이 이제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지구적인 현상을 현대미술을 통해서 본다라는 이제 그런 태도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주 비엔날레가 그 5개의 주요한 사이트로 제주 전역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한 제주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오버 투어리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문제가 상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예술가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작품을 전시한 제주의 첫 번째 비엔날레. 깊어가는 계절 비엔날레와 함께 문화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